네, 초등학생 제자와의 성관계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30대 여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네, 권일용 전 경찰청 프로파일러 경정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상당히 진짜 세간을 들썩거리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검찰이 이제 그 여교사에게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는데 어떤 처벌이 나왔습니까? 예, 창원지법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가해자에게 징역 5년, 그다음에 성폭력 치료 의뢰 80시간을 이수하는 것을 명령을 했고요. 예. 특히 또 10년간 성범죄자 알림위에 신상 공개할 것을 그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애초에 이 과정에서 검찰이 구형한 이제 전자발찌 부착 10년이 있었는데 예. 이 부분은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아마도 재판장에서는 재범이라든지 연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예측이 됩니다. 또 뭐 여자분이어서 그런 것도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상이 이제 특정되어 있고 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아하. 때문에 아마도 기각이 된 이런 배경이 된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여교사는 서로 좋아해서 한 거였다, 예. 합의하에 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었는데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예. 합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가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재판부에서 밝히기로는 이제 이 가늠한 장소가 학교 교실이고 예. 전 과정을 가해자가 다 주도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아동은 그런 판단력이 이제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네. 특히 이상심리학에서 우리가 이상하다고 하는 정의들은 결국 뭐냐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통계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특히 13세 이하의 이런 아동 같은 경우에는 뭐 법률적이라든지 사회적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법에서도 우리가 촉법으로 법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예.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과 그 합의하에 했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할 만약에 수 그 있습니다. 피해자 학생이 네. 뭐 이 가해자 말대로 네. 저도 좋아서 그랬다라는 말을 한다 해도 이거는 예, 그건 한다 상관없는 하더라도 거죠, 전혀 그러면? 그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판단하지 못하는 우리가 촉법,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의를 연령이기 하는군요. 때문에 예,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여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내려진 건데 과거에도 이런 판례가 있었나? 판례에서 어떤 식으로 내려졌을까? 네, 그렇습니다. 궁금해집니다. 2012년도에 이제 강릉에서도 한 초등학교 그 남자 교사가 12살 그때 남자 교사였던 네, 남자 거군요. 교사가 이제 12세 된 여학생하고 이제 성관계를 맺었는데 예. 이 경우에는 징역 8년이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예. 1년이요. 그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는 학원 강사인 한 여성이 예. 이제 남자 수강생 학생하고 이거 케이스와 이제, 좀 비슷한 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징역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여기는 되게 다르군요. 예, 굉장히 다른 이유가 뭐냐면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성년자라고 하는 경우는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없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그 징역 8년이 구형된 배경은 결과적으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그러니까 강제력이 있나 없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애초에 의제 강간의 혐의로 또 형량이 높여서 처벌하게 예.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교사라고 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경우에서 이제 좀 형량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른 주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여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금 피소가 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경찰이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김 전 회장이 이제 미국에서 뭐 신병 어떤 치료를 위해서 이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네. 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귀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찰이 이제 이걸 좀 신속하게 좀 처리하기 위해서 인터폴과 공조를 해서 이제 미국에서 구인하기 위한 이런 지금 이제 수사를 전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비서 A 씨가 이제 3년 동안 재직을 했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뭐 한 차례가 아니고 김 회장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어떤 특정 신체 부위를 뭐 만지거나 추행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이 밖에도 뭐 이런 행위 이외에도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사실로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예. 동영상 같은 것을 보면 특히 뭐 너는 내 소유물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 있었다는 걸 그러게요. 미뤄 볼 때는 예.
이미 이런 발언 자체가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좀 다른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어떤 발언들이 있었습니까? 글쎄 반항하지 마라 내 소유물이니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수긍해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강압적인 용어들이 많이 강압적이고 사용됐군요. 직위를 이용해서 어떤 정확하지 못하는 상태를 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까 그런 경우는 이제 미성년자였지만 여기는 네. 미성년자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이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우리도 좋아하는 관계였다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피해자의 어떤 발언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부분이겠네요. 왜냐하면 이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적극적인 이런 의사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김 회장 사건에서도 보듯이 이게 보니까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게 최근에 사회적 이슈를 계속해서 구상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경정님 보실 때는 수면 아래 있던 게 네네.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건지 네. 아니면 최근에 그런 건지 이건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될 것이며 지금, 또 네. 그렇다면 어떤 근절 대책이 있을지도 좀 같이 네. 짚어주시죠. 지금 이런 경우에 이제 회사 이미지가 훼손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예. 많이 무마가 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최근의 범죄 추세를 보면 성범죄의 검거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뭐냐 하면 예전에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었던 문제들이 다 법률로 정의되어서 이제는 처벌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우리 이제 이 국가적 관념이 좀 바뀌어간다 이런 의미를 또 한편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소하게 별거 아니라고 치부했던 부분들도 이제 예전에 그랬습니다만. 처벌하고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률로 정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예.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제법 정부에서 이제 마련한 대책들을 보면 네. 가해자 당사자뿐만 아니고 그 회사의 사주까지도 심한 경우에는 이제 징역형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책임하에 그렇습니다. 책임이 있다고 네. 보는 거죠 그것을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업주 측에서 그것을 무마한다든지 은폐하는 경우에 업주 자체도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가중될 수도 있고, 네, 가중되고 처벌이. 처벌할 수 있는 법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하나투어 여행사에서 예. 한 대리점 대표가 고객이 입금한 돈을 들고 도주를 했다가 지금 또 오늘 좀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예. 오늘 아침 7시에 안산에서 경찰이 잠복 끝에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좀 어떤 사건입니까? 이 횡령 사건이 일어난 것이 경기도 일산에 있는 하나투어 네, 하나투어 대리점인데 대리점. 대리점이죠. 대리점 지점인데 대표죠. 예. 거기에 이제 대리점 명의나 개인 명의로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횡령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이걸 이제 고소장을 받아서 이제 수사를 전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검거가 됐죠.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사측에서는 하나투어 측에서는 이제 비상 대응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피해자들을 어떤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하나투어라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이게 이름 있는 개인, 여행사죠. 그렇죠. 개인 명의였어도 이제 믿고 건넨 걸 그렇습니다. 텐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당사가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 비상 대응팀을 구성해서 네. 피해 고객님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피해 본 걸 다 이제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투어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진행을 하겠다, 그 여행 상품을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할인을 해주겠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조건을 준다고 했을 때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예.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어떤 확인들을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입금주가 개인으로 돼 있다든가 이런 건 좀 앞으로 좀 의심해 좀 더 좋은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